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외과 전문의 임시연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건강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외과 전문의 임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가요? 기온이 오르면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매끈한 다리가 필요할 텐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바로 하지정맥류인데요. 오늘은 많은 여성들의 고민이 되고 있는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의 주제는 하지정맥류입니다. 자, 먼저 하지정맥류가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반적으로 하지정맥류는 그 하지에 있는 정맥 중에 표제 정맥이 늘어나고 피부 밖으로 돌출되어 보이는 것을 말한다고 우리나라에서는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맥류에 대해서 어떤 외국 책이나 외국 사이트를 찾아봐도 정맥이 뭐 돌출되어 있다 이런 말은 없고요. 정맥류란 정맥이 확장되면서 구불거리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손에 있으거나 팔에 있으면 상지정맥류, 다리에 있으면 하지정맥류, 또 식도정맥류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게 바로 정맥류인데요. 따라서 정의만 잘 알면 누구든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하지정맥류는 일단 하체, 다리 쪽에 나타나는 정맥류가 하지정맥류라고 지칭을 할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네.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정맥류는 많은 환자한테서 보면은 가족력을 좀 보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유전적 소인만 있다고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음. 또 하나 많은 이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여성 호르몬의 이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남자보다 여성이 발병률이 4배에서 8배 정도 높습니다. 아, 여성 호르몬 이상으로도 생기는군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직업병이기도 하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직업상 장시간 서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다던가 이런 경우 많은데요. 예를 네. 들면은 미용사, 또 아. 교사분들 그리고 간호사 그런 분들한테 잘 생길 수 있고요. 또한 그 비만을 갖고 있거나 아, 네네. 아니면 이제 임신 시, 또 호르몬 치료나 이런 호르몬 이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오는 노화, 또 하지 쪽에 외상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부분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 하지정맥류를 부르는 습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들어서 꽉 끼는 옷 잘 입으시죠? 그럼요. 네. 이렇게 몸에 꽉 끼는 옷 이런 것을 자주 입는다든가 아니면 사우나나 반신욕 같은 걸 많이 하셔야지 피로가 풀린다고 또 그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 오, 이렇게 뜨거운 곳에 오래 노출되어 있는 거죠. 또 비행기나 이런 걸 많이 타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 네. 이렇게 꼭 있는 그런 자세, 고정된 자세로 앉아 있는 거. 또 여성분들 하이힐 자주 신으시죠? 네. 이런 하이힐 자주 신는 거. 그리고 이제 경사진대 이런 데 많이 다니는 것도 있고. 네. 또 우리나라 사람들 밥은 제대로 안 먹어도 커피 많이 마시죠. 커피 이런 카페인 많이 섭취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또 이제 많이 걷는 것 중에서도 경사진대 많이 걷는 거, 등산, 또 자전거 타기 이런 운동들과 관련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는 그냥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들 하시는 운동이잖아요. 네, 아주 좋은 운동이죠. 네. 근데 우리 정맥류 환자한테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이 정맥류라는 게 혈관에 압박을 주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 즉 무릎 관절을 많이 구부려서 오는, 즉 무릎이 90도보다 예각으로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조깅이나 이런 것들은 좋지만 네. 경사진 곳을 오르내린다던가 또 그런 게 이제 제일 많은 게 등산이죠. 등산 그리고 자전거 타기 그리고 이제 요가 동작 중에 일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대신 물에서 하는 수영이나 아쿠아빅스 같은 그런 운동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리고 또 임신이나 출산 같은 것도 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무래도 태아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산모 몸이 무거워지는 그런 영향을 받는 건가요? 물론 이제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그거보다는 호르몬 이상이 더 문제다라고들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계적인 압박보다는 임신 중에 호르몬 변화 그런 걸로 인해서 온다고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무게보다는 호르몬 때문에 임신하면 생기는 호르몬 때문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지정맥류가 일시적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산을 하면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예, 따라서 임신 중에 생긴 그런 하지정맥류, 그러니까 처음 네. 발견했다고 봐야죠. 네네. 생긴 건 아니고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있다 다시 보는데요. 물론 이제 임신하면서 정맥류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또 혹여 튀어나온 분들 같은 경우 그 튀어나온 게 더 심해지기도 하고 거기에 또 혈전 같은 것도 박히기도 하고 이런 식의 다른 문제점들도 오는데요. 따라서 임신한 분들은 한해선 출산 후에 한 3개월까지는 저희가 다시 좀 기다렸다가 다시 진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출산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런 정맥류 증상이 계속 남아 있으면 이거는 임신에 의한 정맥류가 아니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정맥류가 있다가 임신 시 더 심해지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죠. 대부분이고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출산과 동시에 정맥류 증상이 사라진다 해도 언젠간 다시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 시 생기는 고혈압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임신하고 나서 생기면 꾸준히 관리는 해줘야 되는군요. 예, 계속 좀 진찰을 또 받기도 하고 관리도 해주고 예, 좀 관찰을 잘 해야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생기는 이 하지정맥류가 일단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생기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호르몬 영향하면 한 가지가 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여성분들 폐경도 호르몬하고 좀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근데 폐경을 겪으면서 다리가 좀 붓는다든지 혹은 저린다든지 이런 증상을 많이들 좀 호소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런 폐경 여성들은 좀 하지정맥류가 생길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건가요? 아직 의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여성 호르몬 중에 우리가 말하는 프로게스테론, 황체 호르몬 음. 이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게 우리 정맥류다 보니까 폐경 시에 뭐 황체 호르몬 거의 없어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 폐경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문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이렇다라고 예, 정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딱 나온 건 아니군요. 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라고 충분히 보시는 있습니다.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지정맥류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지정맥류 하면 이제 밖으로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온 그 모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말고 어떤 증상들이 또 있을 수가 있나요? 이해하기 좋게 네네. 말씀드린다면 정맥류가 왜 생기는지를 알면 됩니다. 정맥류는 예, 심장 밑에 있는 정맥에는 큰 정맥에는 판막이 꼭 존재하는데요. 네. 그 판막들이 기계적으로 망가지면서 생기는 게 정맥류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우리 정맥류 환자들은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서 네. 판막 이상이 있다 보니까 피가 역류하고 역류한 피가 오후로 가면 갈수록 쌓이고 계속 침착이 되는 거죠. 다리 쪽 네. 아래부터.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붓기도 하고 또 시간이 갈수록 무겁고 무거운 게 좀 더 심하면 시큰거리다가 통증도 유발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밑으로 피가 다 몰리다 보니까 오후쯤 되면은 예, 사람이 멍하게지기도 하고 그럴 때 갑자기 일어나면 핑 돌기도 합니다. 예, 그런 증상들이 오죠. 또 요즘 같은 경우 모르겠지만 찬바람 불 때는 이 부었다 빠졌다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피부 탈락이 빨라져 갖고 각질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은 꼭 밖에 나가실 때 로션이나 오일 같은 거 꼭 바르고 나가십니다. 그러시군요. 각질이 하지정맥류와 연관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근데 흔히들 생각하는 게 다리에 혈관 튀어나오는 그 네. 증상인데 튀어나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네. 피하 지방 두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여성분들은 겨울에도 짧은 치마 입고 다니시죠. 그렇죠. 남자 중에 그런 사람 거의 없죠. 네. 무슨 얘기냐면 여성분들은 피하 지방이 두껍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위를 잘 못 느끼시고요. 반대로 남자들은 굉장히 추위를 잘 느끼죠.
피하 지방이 얇아서. 물론 남자들 중에도 저처럼 이제 좀 비만인 사람들은 피하 지방도 두껍고 그런 사람들은 안 튀어나옵니다. 여성들처럼. 하지만 피하 지방이 얇은 남자들은 압력을 받은 혈관이 그대로 튀어나오고 또 이렇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예, 압력이 분산이 되면서 증상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남성분들 중에 혈관이 튀어나온 분들은 오히려 증상이 없고요. 그런 분들은 그 혈관, 튀어나온 혈관에 혈전이 박히게 되면 그때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혈전이 막히면 어떤 증상을 보이는 건가요? 그 혈전이 생기면 그 표피에 가까운 데 있는 혈관 같은 경우 그 혈전으로 인해서 일단 우리가 눌러보면 만져지는 게 있습니다. 네. 젤리 같은 거나 아니면 딱딱하게. 아, 그리고 그 주변으로 예, 혈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혈관에 피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조직하고 서로 엉겨붙다 보니까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이게 피부에 가까운 혈관이 그렇다 그러면은 예, 혈관 주변에 피부 색깔이 누렇게 착색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조금만 지나도 예, 통증도 오고 또 눌렀을 때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열감도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좀 더 지나다 보면 혈전이 이제 꽉 막히게 되면 거의 진짜 혈관을 거의 다 대부분 막아버리면 피가 안 통해서 생기는 즉 그 혈관이 지배하는 공간 그곳에 피부 괴사랄지 연조직 괴사 같은 한마디로 썩는 어휴,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완전 심각한 경우인 거잖아요. 네, 증상이 진행이 아주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을 때인 그렇죠. 건데. 아주 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렇게 혈전 같은 게 있고 피부가 약간 좀 색깔이 이상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 그거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도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뭐 하룻밤 만에 그렇게 오는 분들도 있고요. 아, 어떤 분들은 뭐 1년, 2년 있다가 문제돼서 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거네요. 전혀 그럼. 모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피하 지방이 얇은 분들, 뭐 대다수 남자라고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울퉁불퉁 좀 튀어나올 수가 있고 피하 지방이 두꺼운 여성분들에게는 좀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정도면 심각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피하 지방이 두꺼운 경우는 비만인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 중에 저 같은 비만 야, 그런 분들도 그러면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는 잘 건가요? 안 튀어나옵니다. 아, 남자 중에서도 네. 저처럼 피하 지방 두꺼운 사람들은 거의 안 나옵니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티가 안 난다면서. 근데 티 안 난다. 근데 남자분들도 그런 분들은 저 같은 분들은 이제 저 같은 좀 비만인 사람들은 네네. 여자분들처럼 오히려 증상이 나타나죠. 튀어나오지 않으니까 압력이 계속 전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땐 괜찮았다가 오후로 갈수록 다리 무겁고 저리고 아. 이런 증상들이 남자들도 저 같은 비만인 사람들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분들한테 모세혈관 확장증 현상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모세혈관 확장증은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판막이 망가지면서 거기에서 이 압력이 계속 역류가 돼 갖고 그러다 보니까 압력 때문에 압력이 이제 끝에 있는 작은 혈관까지 가서 생기는 게 모세혈관 확장증인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피부가 얇은 여성분들은 아. 쉽게 보이십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피부가 굉장히 두꺼워요. 아. 그러다 보니까 모세혈관 확장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좀 드문 편이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진단을 내려주셔서 알았는데요. 저도 네. 하지정맥류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사실 다리가 붓고 저리고 뭐 피로감을 느끼고 이런 증상은 하지정맥류가 아니어도 느낄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이들 모르고 지나가실 수 있으실 네. 것 같아요. 지금 좀 증상들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아보긴 했는데 내가 혹시 하지정맥류는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증상 정리 겸 요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맥류 생기는 원인 생각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다리가 붓는다든지 잘 붓고 또 그 상태에서 다리가 무거워지고 그게 좀 더 심해지면은 시큰거리고 쑤시고 아프고 그리고 그게 좀 더 심해지면은 이제 절절 끓는다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다리 쪽에 피가 다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쪽에는 피가 적어서 오후 들어서 멍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갑자기 일어나면 핑 돌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피부가 부었다 빠졌다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찬바람 불 때, 즉 겨울이나 늦가을 같은 경우 피부에 탈락이 빨라지면서 각질 같은 것도 잘 일어나고
그런 증상들이 정맥류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해주신 증상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근데 사실 붓기는 이 부종 같은 경우는 굳이 하지 정맥류가 아니어도 잘 붓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지 정맥류가 더 잘 생길 수가 있을까요? 이 특히 여성분들은 다리가 붓고 몸도 전체적으로 붓죠. 아, 네. 예. 우리가 흔히 뭐 라면만 먹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푸석푸석 가지고 부었다. 얼굴 부었다고 하지정맥류다. 그건 아니죠. 하지만 여성분들이 이렇게 붓는 원인이 주로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여성 호르몬 중에 이제 우리가 황체 호르몬, 남포 호르몬 이 비율이 안 맞거나 또 어떤 것이 좀 과하게 문제가 됐거나 이러했을 때 주로 이제 붓는 증상들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네. 여성분들은 아마 월경을 전후로 해서 붓는 게 더 심해질 겁니다. 네네. 문제는 이 여성 호르몬 중에 황체 호르몬이라고 하는 프로게스테론 때문에도 올 수 있는 게 정맥류이기 때문에 아, 두 개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 다리 잘 붓는 분들도 좀 유심 있게 좀 살펴보셔야겠네요. 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혹시 이 하지 정맥류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기도 하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네요. 아, 그래요? 치료 받아야 돼요? 이게 물리적인 기계적 변화로 그러니까 다리 쪽 혈관에 있는 판막의 기계적 변화로 오기 때문에 이 기계적 변화로 온 거를 어떻게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조절을 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혈관을 없애거나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지 않는 이상 좋아지진 않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치료는 어떤 치료들이 행해지는 겁니까? 우리가 일단 하지정맥류가 생겼다면 네. 본격적인 어떤 치료를 하기 전에 네. 꼭 해야 되는 그런 조치가 있습니다. 바로 대증요법인데요. 대증요법이요? 생활적으로 문제가 돼서 오는 거를 바꿔주는 겁니다. 네.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압박 스타킹 착용인데요. 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네. 하지를 단계적으로 압박을 해서 정맥 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정맥류로 인한 하지의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스타킹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의료용 압박 스타킹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정맥류가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당한 압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스타킹을 잘 보시면 아래쪽은 압력이 더 심하고 네. 위에 쪽으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피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낮은 압력의 그런 스타킹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네. 이 의료용 압박 스타킹, 특히 그것도 무릎까지만 오는 거가 아니라 허벅지까지 이상, 아, 허벅지 이상 오는 그런 압박 스타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매일 착용하고 다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누워 있거나 네. 아니면 뭐 잠깐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 안 하셔도. 네네. 근데 밖에서 일을 보시거나 30분 이상 이렇게 활동을 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주신 압박 스타킹 착용이 대증요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죠. 이거 말고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자세를 똑바로 갖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0도보다 앞쪽으로 다리를 뻗게 네.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등산이나 이런 자전거 타기 이런 것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영이나 아쿠아빅스 같은 그런 운동하는 게 좋고 카페인 같은 경우는 좀 섭취를 적게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앉아서 하는 게 좋은데요. 네.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살포시 듭니다. 아, 그래서 쥐가 날 정도로 좀 딱딱하게 됐다 하면 살포시 풀어주는 네. 이런 운동을 1분에 한 15번 정도 아, 편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건 어디에 좋은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게 심부정맥을 압력을 시켜서 네. 심부정맥 쪽에 있는 피를 잘 올리게 하는 아, 그래서 정맥류로 인해서 피가 정체되어 있는 걸 빨리빨리 회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자세,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운동하는 법까지 알려주셨는데 이게 지금 대증요법인 거잖아요. 네. 대증요법 말고 그러면 또 어떤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대증요법 말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사요법이라고 하는 경화요법이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수술에 또 이제 나눠지는데 네. 수술 중에 이제 뭐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 발거술이라고 하는 수술, 그리고 부분 정맥류 제거술이라는 수술 네.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 먼저 그 경화요법인가요? 네. 주사로 이용하는 요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약물 경화요법은 딴 게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혈관에 저희가 가는 주사기로, 네. 그러니까 주사바늘 이용해서 약물의 그 경화제라고 하는 이 약물이 있습니다. 혈관을 한마디로 혈관을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화상을 입혀갖고 딱딱하게 붙여버리는 그런 약물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를 이용했을 때는 이 혈관을 납작하게 눌러주는 효과가 필요해서 네. 꼭 이 주사 약물요법을 한 다음에는 스타킹을, 압박 스타킹을 3주 이상 착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이거를 이용할 때는 이 약물이 약간 간에 독성이 있어서 네. 술을 2주 동안은 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튀어나온 혈관 이걸 잡을 때 주로 많이 하는데요. 이걸 할 수 있는 그 사이즈가 있습니다. 3mm 이하짜리만 일반적으로 아. 직경이 3mm 이하만 가능한 거고, 이게 만약에 3mm가 넘어간다 그런 것들은 주사 약물요법으로는 불가하고요. 네. 그때는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거를 태운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 부분만 절개창을 내서, 작은 절개창을 내서 그 혈관을 걷어내는 그런 국소 정맥 발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이 주사 약물요법을 하는 거고, 좀 더 심하신 분들은 이제 수술을 하시는 거죠. 증상 갖고 따지시면 조금 애매하고요. 아, 그래요? 네. 주사 약물요법은 수술하고 이런 걸 떠나서 네. 아주 초기에 아. 망가진 밸브가 한두 개 정도의 짧은 구간만 있을 때 가능하고요. 아. 또 하나, 수술한 다음에 보조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맥류는 평생 한 번 정도는 꼭 수술을 해야 되는 아, 방법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수술이 한두 가지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예, 크게 이제 뭐 어느 부위를 어떻게 했다 해서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네. 원인이 되는 혈관이 우리가 이제 대복제정맥, 소복제정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혈관을 어떻게 없애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제일 그 중에 오래된 발거술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건 아예 뭐 절개창을 내서 혈관을 다 긁어내서 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가장 간단하게 태워버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레이저를 이용해서 혈관을 태워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레이저가 가장 좀 흉터도 많이 안 남을 것 같고 좋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은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그 절개창을 내서 하는 발거술 같은 경우는 아예 혈관을 다 없애버리니까 네. 재발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혈관을 제거를 하더라도 혈관 다시 자랍니다. 그러면서 본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네. 유전적인 거나 이런 거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원인적으로. 직업을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재발률이 워낙 높은 질환이긴 하지만 관리만 잘해주면 좋은데, 레이저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저로 해갖고 혈관을 축소시키고 그러면서 혈관 내피를 갖다가 태워버리는 방법이긴 하지만, 요것만 갖고서는 발거술이라고 하는 아예 걷어내는 수술에 비해서는 좀 약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약물 주사요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압박 스타킹 같은 거 이용해서 눌러주는 거, 이런 요법들을 같이 보조적으로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수술 받고 나서도 그러면 대증요법을 꾸준히 해주셔야겠네요. 제 생각인데요. 우리가 그 유전적인 거나 네. 직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즉 원인적인 게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수술을 해도. 그러다 보니까 재발률이 높으니까 그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대증요법이죠. 그래서 잘못된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고쳐주는 게 아무래도 재발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맞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하지 정맥류 환자는 그래도 평생에 한 번은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증상에 관계없이 하지 정맥류 환자는 무조건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무조건 하는 거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환자분은 증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네네네.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설명을 드리다 보면 나 그거 몰랐는데 하면서 증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없고서 수술하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리고 우리가 증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 2가지 이상은 증상이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좀 심각하게 수술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전 초기 때는 대증요법만으로도 어떻게 많이 도움이 가능할까? 되죠. 아,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예방법은 있습니까? 특별한 예방법이라고 하는 거가 있다면은 그게 바로 대증요법이겠죠. 아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몇 가지를 이제 놔뒀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압박 스타킹 신는 것도 좋고요. 그건 뭐 꼭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경사진대 오르내리지 않고, 네. 그리고 뭐 딱 더운데 사우나나 찜질방 이런 데도 좀 가능한 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신다 그래도 30분 이상 노출되는 건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죠. 술은 안 드시겠지만 술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막걸리나 맥주나 포도주처럼 발효만 시킨 술은 가능한 한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동맥 질환에는 우리 포도주가 좋다고 돼 있죠. 네. 하지만 정맥 질환에는 정맥을 넓혀놔서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리고 혹 어쩔 수 없이 술을 드신다 그러면 차라리 100% 화학주인 소주나 아니면 증류가 된 양주를 드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관리법이자 예방법일 수가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말씀해 주신 부분이. 네. 알겠습니다. 자, 닥터플러스 오늘은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가족력이라든지 호르몬의 이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원인으로 생긴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니까요. 방금 알려주신 대증요법 꼭 실천해 보시고 관리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외과 전문의 임시연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